네, 오늘은 뉴로스펙 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뉴로하모니, 신뢰성, 그 다음에 뉴로스펙 구성, 그 다음에 사용 방법, 그 다음에 분석하는 방법하고 그 실제 사례들, 네, 분석 사례들 한번 보면서 같이 좀 어, 뭐 뉴로스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안 써봤을 테고 그 다음에 BQ2를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뉴로스펙의 장점은 무료라는 겁니다. 네. 무료. 한 번 사면 평생 무료. 네. 하지만 BQ2에 관련된 모든 정보, 모든은 아니고, 거의 모든 정보를 뉴로스펙으로도 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뉴로스펙을 좀 사용하고 BQ2까지 다 같이 이렇게 두 개 보시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러문의 신뢰도입니다. 이걸 동등성 검사라고 합니다. 네. 어, 요, 보시면은 중간에 있는, 네. 요 중간에 있는 요 그라스라는 미국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지의 뇌파의 교과서라 불리는 기계입니다. 요게 19채널입니다. 19채널. 네. 19채널. 뉴로하모니는 이제 2채널이죠. 예, 이렇게 두 개, 이마에. 그래서 이게, 그라스랑 가장 널리 쓰인 이지 시스템이고, 이지를 배운 사람이라면 그라스를 안다고 할 정도로, 레퍼런스 장비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네, 저희가 비교를 했습니다. 어디랑 비교했냐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덕, 과학연구단지에 있죠? 비교했을 때, 91.6% 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 논문이 나오면서 현재 한 수백 편의 논문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 최근 논문인데요. 최근 논문에서는 치매 진단, 네, 97%, 네, 투 채널로. 시간은, 예, 요 뇌파 측정에서는 네, 2분, 3분 했습니다. 3분. 네. 어쨌든 저희가 시중에서는 5분 20초 하기 때문에 5분 20초 만에 치매 진단 정확도를 97%, 복잡한 MRI, 펫, 뭐 CT 없이 짧은 시간에 간편한 장비로, 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저널 SCI 논문에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의료기로 인증을 받아서 현재는 급여 적용, 예, 한국 식약처 이제 KFD라고 하죠. 네, KFDA의 인증을 받아서 지금은 급여 적용까지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았고 국가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뇌파 측정이. 예. 특히 뭐 측정보다는 이 신뢰도, 정확도가 왜 중요하냐면 어, 첫 번째, 잘못된 데이터로 예, 측정이 신뢰도가 없고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면 목적지에 갈 수 없다. 자신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제 뉴로피드백이고 뇌의 거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 반영해야만, 그쵸? 정확히 반영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바른 피드백이 되겠죠. 만약에, 예, 만약에 제가 그 음소거 켜놓으신 분들은 제가 끄겠습니다. 네. 만약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노이즈라든가 근전도 같은 것이 섞여서 부정확한 데이터로 훈련하면 뇌는 잘못된 신호에 적응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뇌파 측정기로 훈련을 하셔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시중에 보시면 뉴로하모니만 자폐아부터 발달장애, 중증 치매, 파킨슨 이런 분들이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고 다른 곳은 이런 강력한 효과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확한 뇌파 측정, 신뢰도와 정확도, 이거를 예,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파악할 필요가 없죠. 제가 알려드리니까. 네. 어쨌든 정확하다. 두 번째, 개인별 맞춤형 최적화. 사람마다 뇌파의 특성이 취약한 지점이 모두 다르고요. 저희가 이 논문에서 AI가 들어가 있고 피크 주파수 분석이 가능할 정도의 정밀성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난이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걸 이제 AI 임계값 뇌파 조절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좋은 뇌파는 강화시키고 문제 뇌파는 억제시켜야 하는데 좋은 뇌파를 정확히 측정해야 하고 문제 뇌파를 정확히 측정해야 하는데 이게 측정이 안 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는 뿐만 아니라 그냥 역효과가 나는 거죠. 중국에 모 기업에서 만든 뉴로 피드백 장치가 센터가 한 2,000개가 생겼죠.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 효과가 없습니다. 네. 벌써 소문이 다 났죠.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은 주변에 뭐 저희랑 비슷한 장치를 쓴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동등성 검사. 두 번째, SCI 논문. 이렇게 일단 두 개 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오고 그 훈련 결과가 다시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파라톡스 기술력이 세계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세계가 인정한 정확도가 보장된 안전하고 확실한 장비다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동등성 자료 어떤 거랑 비교했냐 써드릴게요. 예, 동등성 여기를 검사한 기관이 어디냐 자기들이 또 평가해서 자기들이 좋다고 하면 안 되겠죠. 기관. 두 번째 세계적으로 인정이 됐냐 SCI. 예. 세 번째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냐. 네. 제조 인증서. 네 번째 그 의료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면 의료기기만 의료기 인증 받았을 뿐이고, 그쵸?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의료기기로 측정한 뇌파 측정지는 의료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기만 의료기 인증 받았지 분석 프로그램, 요 중요한 얘기인데 또그 음소거 안 되신 분 끄겠습니다. 네. 기기만 의료기 인증을 받았을 뿐이죠. 그래서 뇌파 측정 프로그램, 뇌파를 측정하는 소프트웨어도 의료기 인증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네, 정확히 아시고 네. 저한테 계속하는 질문이 뭐 어디다 이게 다릅니까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등성 검사한 자료하고요. 어느 기관에서 이걸 평가했는지 그다음에 SCI 논문 좀 갖고 와달라고 하고요. 의료기기 제조 회사인지. 근데 의료기기 제조 회사인데 의료기기로 인정받았다고 하면 뇌파 측정 소프트웨어도 뇌파를 측정하는 소프트웨어도 의료기로 인증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다음
개안 저희가 40초, 폐안 60초, 다시 개안 40초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네. 왜 뇌파를 한 상태로만 측정하면 안 될까요? 1분 눈 뜨고 측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눈만 뜨고 측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1분. 네. 뇌가 항상 같은 상태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외부 정보를 처리하게 되고 눈을 감으면 내부 회복, 조절 능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 능력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한 상태만 보면 진짜 뇌 상태를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눈 뜨고 감고 뜨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40초, 0초부터 40초까지가 계한 1차 계한 뇌파입니다. 1차 계한 뇌파. 현실 대응 능력을 보는 겁니다. 무엇을 보는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주의 집중력,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전두엽 실행 기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뇌는 현실 잘 버티고 있는가? 정상적이라면 베타, 저베타가 안정되고 과도한 고베타는 없고 문제 신호인 고베타, 문제 신호라면 고베타가 과다가 되고 그러면서 불안, 긴장, 분노 상태구나 알 수 있고 느린 뇌파가 혼합되면 멍하고 주의 산만하고 인지 저하 상태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나 학습 능력이나 업무 능력을 볼 수가 있죠. 일단 1차 기한 납에서 볼 수 있지만 예, 저희는 더 중요한 자료를 봐야 하기 때문에 패스. 네, 더 안정이 되라고 하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그다음 폐안 뇌파를 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을 이렇게 딱 뜨면은 어떤 색깔을 보냐? 예, 어떤 색깔, 그렇죠? 어떤 사람, 어떤 뭐 디자인을 보냐에 따라서 뇌파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없습니까? 공통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없어집니다. 예, 기준이 없죠. 하지만 눈을 감으면 누구나 똑같은 기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시각이 차단되는 거. 그럼으로써 무엇을 보냐면 알파파의 생성 능력, 뇌 이완과 회복, 그 다음 자기 조절 능력. 이게 뭐냐? 눈을 떴을 때와 감았을 때, 예, 어떤 차이가 있냐? 그쵸? 그 다음 수면과 피로 상태, 눈을 감았을 때의 알파파와 눈을 떴을 때의 알파파를 비교하면서 눈을 뜬 상태에서 알파파가 이 정도인데 눈을 감았을 때도 이 정도다 하면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다. 그러면 아, 이 사람 피곤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 폐안뇌파에서는 우리 뇌가 스스로 쉬고 회복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알파파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좌우 균형이 안정이 됩니다. 문제는 알파파가 안 나온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고 불면증이 있겠구나. 또 베타파가 유지가 되는 거죠. 내려가지 않고 쉬지 못하는구나. 아, 이제 델타 세타가 너무 과하구나.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면, 우울, 번아웃, 치매 위험의 핵심 지표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폐안뇌파, 기준점이 된다.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기초 율동은 폐안뇌파를 봅니다. 기초. 근데 시중에 있는 다른 뇌파 측정기가 이거 안 봅니다.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측정하세요. 그리고 뭐 내가 어떻다 평가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들이 빨리 요 깨우쳐서 알려드리고 아 그렇게 측정하면 안 된다. 네, 개안, 폐안, 2차 개안 뇌파를 측정해야 한다. 왜? 기준점이 있지 않냐? 눈을 감아야만 기준점이 되고 사람은 뇌는 하나만 보면 안 된다. 떴을 때, 감았을 때
다시 눈을 떴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쉬었다가 다시 집중할 수 있는지,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지, 외부적에 빠르게 재적응하는지도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1분 측정한다니까, 거기는 되게 빠른가 보다. 왜 파나톡스는 2분 20초 찍지? 우리 파나톡스도 1분만 찍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네. 왜 다시 눈을 뜨게 할까? 뇌의 전환 능력을 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2차 계약. 그래서 저희가 BQ2나 뉴로스펙에서도 이쪽이 폐안, 이쪽이 계안, 이렇게 그래프에 뜨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폐안, 여기가 계안 뇌파로, 그러니까 계안 뇌파는 2차 계안을, 예, 가장 중요한 2차 계안을 저희가 BQ2하고 뉴로스펙에 넣는 거죠. 뉴로스펙도 2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시죠? 네. BQ2는 3장.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분 계안 측정과 2분 20초 계안 뇌파층의 차이점은 1분 계안 측정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라면 저희 2분 10초 계안 측정은 뇌의 작동 능력 전체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1분 계안 측정은 눈뜬 상태 1회. 저희는 눈 뜨고 눈 감고 다시 뜨고 1분으로서 현재 상태 스냅샷. 저희는 기능의 전환과 회복 능력을 보는 겁니다. 단일한 정적인 상태를 체크한다면 뉴로하모니는 동적인 변화 과정을 검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 말씀드렸습니다. 의료기다. 일반 제품이다. 예. 일반 제품 갖고 저희한테 뭐라고 하면 의료기 인증 회사냐 물어보시면 되고 하셨죠? 그럼 의료기까지 만들었다면 몇 분 찍냐 하면 1분 찍는다면은 이게 뭐 찍는 거냐 물어보시고 예. 또 뭐 3분 찍고 5분 찍고 10분 찍는다 하면은 이 측정 시스템 뇌파 측정 시스템까지 국가에서 인정을 했냐 물어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거의 답이 없으시고 전화 안 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뇌파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훈련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측정해야만. 예를 들면 치매 진단이면 전두엽과 해마에 신경 네트워크를 넣어서 유지시킨 해마에서 잘 유지하고 다시 인출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치매 진단인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치매 진단, 전두엽, 해마 잘 넣어서 유지시켰다가 잘 빼는지, 예. 주의력부터 기억을 해서 기억이 인출하는지 작업 기억을 보는 건데 이게 97% 정확하다고 하면 훈련도 여기를 훈련시키면 아주 깨끗한 뇌파 정확도로 해서 이쪽을 잘 훈련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분 뇌파 측정의 문제점. 네. 뇌가 쉴 수 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다시 집중할 수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자기 조절 능력 보지 못합니다. 자원의 전환 능력 보지 못합니다. 훈련 가능성 예측 못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번아웃 상태거나 눈 뜨고 버티는 힘만 강할 때 과부하내죠. 그래서 가짜 정상, 위장된 안정 상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습만 볼 뿐 뇌 기능은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2분 10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일부러 뇌를 작동시켜 보는 겁니다. 네. 첫 번째 계안, 현실 대응. 패안, 얼마나 회복되고 자기 조절이 가능한가. 네. 현실 대응에서 눈을 딱 감으면 알파파가 잘 생성되는지, 네. 다른 뇌파들이 가라앉는지, 네.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쉬고 회복할 수 있는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알파파는 내려가고 활성도 뇌파가 올라가는지, 제 집중 능력, 전환 속도, 안정성, 감정주의 통제력,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단계는 1분 측정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뉴로스펙으로 측정했을 때 1페이지, 2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뭐가 나오냐면 브레인맵, 네. 패안, 개안, 개안이 2차, 네. 패안이 60초, 1분, 차 개안이 40초. 그래서 여기 패안 40초, 여기가 2차 개안입니다. 그래서 브레인맵이 나오게 되고 네, 밴드별 비율 보기가 나오게 되고 제일 중요한 네, 제일 중요하죠. 2D 스펙트럼 그래프가 나오고 코히어런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뭐 요 뉴로스펙을 한번 그 그러니까 설명 듣고 줌을 열었는데 화면이 어디 갔지?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서 여보세요?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음, 뉴스펙을 한번 제가 촬영해 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뇌파 파일을 측정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평면 보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40초 화면만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최대 전압 변경, 뭐 현재 기본은 50대 있는데 뭐 1부터 99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압값을 내려서 볼 수 있고 높게 볼 수 있고 이런 이유는 전부 이제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로그 값도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일반적인 거 나오게 됩니다. 네, 요거를 이제 어, 그래프 조합 인쇄 누르면은 두 가지 두 장으로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측정, 일시정지, 중지, 범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내가 보고 싶은 구간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45초에서 95초가 이제 눈을 감았을 때죠. 그러면 눈 감았을 때가 표시가 되고 여기 오른쪽에 밴드가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100초에서 140초면 이제 계한 뇌파입니다. 2차 계한 뇌파. 네. 이쪽은 이제 좌뇌, 네. 이쪽은 우뇌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뇌파를 측정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이게 잘 작동이 안 돼서
영상은 제가 공지를 다시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 뇌파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 2번, 네, 3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게 IQ 150 학생의 뇌활동 리듬입니다. 네. 일단, 좌뇌, 우뇌가 똑같이 나와야 하고, 여기 기초율동들이 한 90 정도에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네, 약간 여기는, 기초율동이 이쪽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이 살짝 빠져 있죠. 그러면서 여기 상위권 학생 뇌활동 리듬 보면은, 요 붉은 기둥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 붉은 기둥은 델타라고 하는 뇌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델타 세타파가 뭔지는 이제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눈 깜빡이죠. 이건 육체적인 뇌파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이쪽 밑에 학습력이 부족한 뇌학들 가면 이제 완전히 이제 델타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움직였다가 안 움직였다가 움직였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을 수 있으나 완전히 꽉 차 있다 했을 경우에 얘는 이제 완전히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딱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이게 예, 이게 ADHD 이렇게 자폐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을 딱 봤을 때하고 네 이렇게 봤을 때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죠? 네 훈련 전, 훈련 후 보더라도 우울증이거든요. 네 좌뇌가 이제 완전히 예 불타고 있고 우뇌는 정상적인데 훈련 후의 그림을 보면은 뒤에 여기 있던 서파, 여기는 뭐 여기까지 내려오면 저 알파파까지 그런데 이 높았던 뇌파가 쫙 가라앉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파형을 보시면 이쪽 파형하고 이쪽 파형하고 차이점이 느껴지실 겁니다. 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서파, 델타 세타파는 없어지게 되고 알파파는 여기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이베타, 저베타 이런 뇌파들은 다 가라앉죠. 결국 모든 뇌파들은 다 가라앉고 알파파만 올라가게 되는 이렇게 뇌파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훈련을 하게 되면 일단 제가 요 그 뇌파 유형을 비교하자는 것은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뇌파하고 이건 안 좋다. 이걸 한번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뇌파라는 것은 서파, 느린 뇌파, 뒤에 막 빨갛게 뜬 거 있죠? 델타 세타파가 없어야 하고, 눈을 감으면 기초율동 나와야 하고, 네, 알파파, 일반 성인의 경우, 예, 저베타 대학이 낮게 나오고, 고베타도 안 나와야 하고, 차원에 대칭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나와야 하는 것은 기초율동, 그리고 나오지 말아야 하는 것은 델타, 세타, 저베타, 고베타. 예, 다른 뇌파들은 전부 내려가 있어야 하고, 그쵸? 기초일동, 알파파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뇌파를 딱 시정했을 때, 이렇게 이 구간이 알파파가 9에서 11, 요 구간에서 나와야 하고, 여기 세타파가 이제 4에서 7인데, 4에서 7인데,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높아야 합니다. 높아야 하고 알파파의 세기, 요 꼭지점은 쭉 이쪽으로 보면 3에서 8 정도는 나와야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기출동만 나와야 하고 다른 뇌파는 가라앉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높이 올라와 있어야 한다. 뭐 이 얘기나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요 알파파가 여기 세기인데 3에서 8 정도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네. 자, 여러분, A, B가 있습니다. 예, 어떤 게 좋은 뇌파입니까? 당연히 A가 되겠죠. 네. 여기 이렇게 산맥처럼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산맥처럼 나오고 있는 것이 기초 율동입니다. 요게 나와야 합니다. 네. 여기는 A, B, 똑같죠? 같습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예. 엄청 과활성화된, 예, 이런 뇌파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요 뇌파 유형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용어를 한번 정리할 텐데 이제 세기란 용어가 나오고 절대세기, 상대세기, 코헤런스가 나올 겁니다. 세기라는 말은 세기 얼마나 세냐, 얼마나 동시에 세포들이 발화하냐, 발화, 세포와 세포끼리 신경 전달 물질을 잘 주고받냐, 동시에 전기 신호가 쫙쫙 나오게 되죠. 이게 세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알파파의 세기는 또 세기하고 속도하고 여러분이 주파수, 예, 주파수하고 세기가 나오는데, 예, 이 주파수는 1초에 몇 번 이렇게 진동을 하냐, 속도죠. 속도, 예, 진폭, 예, 1초에 9번, 10번, 11번 정도 이렇게 알파파가, 예, 이게 어느 정도 세기로 나와야 하냐 하면은 3에서 8 정도의 마이크로볼트 정도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높아야 한다. 세타파는 낮고 세타파는 수면뇌파거든요. 수면뇌파. 당연히 여러분들 깨어 있는데 수면뇌파가 높게 나와 있다? 졸린 거죠. 네, 네. 절대세기. 절대세기는 특정된 주파수 대역의 세기값 그대로. 상대세기는 백분지로 나눠서 몇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알파파가 몇 퍼센트 차지하고, 뭐 델타파는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냐. 예, 백분율로 나눈 것은 상대적인 세기, 절대, 너만의 세기.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헤런스 나옵니다. 코헤런스. 예, 측정된 뇌파 신호 간의 연관 관계로 뇌 효율성을 얘기합니다. 좌뇌와 우뇌가 협응하는 능력. 예. 동시에, 예. 동시에 이렇게 반응하고, 좌뇌 우뇌가 동시에 반응하고 협력하는 그 능력을 코히어런스라고 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기초율동 잡는 방법 두 가지. 기초율동. 예. 기초율동은, 어, 나오죠. 네. 이 숫자를 얘기합니다. 폐안. 눈을 감았을 때, 깨어있을 때, 안정될 때 지배하는 뇌파. 연령에 따라 주파수는 다르고, 하지만 정상성인은 알파파다. 왜? 폐안, 눈을 감으면 안정된 뇌파가 강해지죠. 그게 안정된 뇌파가 알파파입니다. 그래서 15세부터 이제 알파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5, 45세부터 90, 11, 50세까지 9 이렇게 나오다가 서파라고 하는 서파, 느린 뇌파, 이게 8로 내려가고 7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7도 9, 80세도 9 이걸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숫자가 11입니다. 요 11Hz가 뉴로 하모니 훈련의 최종 목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Hz. 네. 이따가 이 서울대 영재뇌파하고
그 양궁 1등 뇌파하고 KLPG 골프 1등 뇌파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다 11Hz입니다. 네. 신기하죠? 네. 네, 기초율동. 여기, 네. 그걸 여러분이 암기하셔서 이 정도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배경내파 이렇게 나오는데, 기초율동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예. 패한시 리듬을 일컫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알파파가 잘 나오냐, 안 나오냐. 예. 알파파는, 여기, 알파파는, 예, 8, 9가 저알파, 10, 11이 고알파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나와야 하고 또 좌측내하고 좌측내, 우측내가 균형이 딱 맞아야 합니다. 세기가. 네. 좌측이 알파파가 높으면 우울증, 우측이 또 이렇게 불균형해서 우측이 높으면 감정의 조절이 잘 어렵다 해서 또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제 또 조울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초혈동 주파수 찾기입니다. 예. 여기 커서를 딱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영역 선택이 나옵니다. 영역 선택에 패안이니까 눈을 감았을 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40초에서 100초 이렇게 쓰셔도 되고 45초에서부터 95초까지 해서 오케이 딱 누르면은 이렇게 체크가 딱 되고 여기에 관련된 이게 저거다. 아빠 잠시만요. 코이거든. 음소거 하겠습니다. 네. 누르면은 요 이제 파이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기초율동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2D 스펙트럼 아이콘을 누릅니다. 2D 스펙트럼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여기 그래프에서 2D 스펙트럼 그래프를 봅니다. 이게 제일 간편합니다. 그럼 이게 딱 떠요. 이렇게 모양이 2D 스펙 그래프 딱 뜨면 기초율동 잡아야죠. 기초율동. 그럼 기초율동 일반 성인은 알파파에서 잡죠. 알파파. 네. 8, 9, 10, 11에서 가장 높은 부분. 네. 여기서 가장 높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8, 9, 10, 11에서. 네. 채팅창에 한번 써주십시오. 이분은 몇 헤르츠냐? 예. A, B. A의 기초율동은 여기죠. 9헤르츠. 이분도 9헤르츠도 있고 이분은 운해가 9헤르츠도 있고 10헤르츠 이렇게 비슷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시죠. 네. 그리고 세기를 본다면 이걸 그대로 오른쪽으로 쫙 오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세기. 자, 오면은 세기가 한 4 정도 되겠죠. 이거 5니까 4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분은 여기서 쫙 이렇게 오니까 2.5나 3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알파파가 더 정상. 알파파가 정상인 분이라면 이분은 좀 알파파가 약한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파가 세기가 약하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알파파가 안정이죠. 그렇죠? 안정이 약하니까 안정이 약하다. 안정이 약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정신적인 긴장, 불안, 스트레스 상태가 좀 있겠다. 네.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어떤 상태인 겁니까? 뭐 이거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기초율동 잡는 방법. 2D 스펙트럼을 눌러라. 어느 시간에? 패안에. 패안. 패안이 몇 초? 40초에서
100초. 요때 범위를 설정하고 2D 스펙트럼 그 전에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40초, 100초 넣고 OK 누르면은 자연스럽게 OK 누르면 2D 스펙트럼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겠죠? 네. 여기다가 마우스를 딱 오른쪽 마우스를 누릅니다. 네. 원시네파 창에 놓고 마우스 우측 단추를 누릅니다. 여기다 딱 창을 갖다 놓고 딱 눌러요. 이거 누르면 안 되지. 네. 누르면은 범위 선택 메뉴가 뜹니다. 이게 떠요. 여기에다가 40초 60에서 OK 딱 누르세요. 예. 그럼 이게 다 표시가 되고 막 뭐 어떤 모양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2D 스펙트럼 아이콘 여기 그래프에서 2D 스펙트럼 아이콘을 딱 누르면은 이게 딱 표시된다. 그래서 알파파 기초율동 잡고 세기까지 볼 수 있고 네. 나중에 코헤런스까지 볼 수 있습니다. BQ에 보면은 기초율동이 있고 세기 있고 코헤런스 있죠. 이걸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초율동이 좋다. 네. 좋다는 것은 뇌가 최적화된 상태이다. 집중력 유지가 자연스럽고 머리가 맑고 판단이 빠르고 감정 기복이 적고 안정적이며 수면의 질이 좋고 학습 능력, 기억력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초율동이 저하돼 있다 하면은 뇌의 기능이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다. 뇌의 기능이 저하됐다. 그래서 인지 기능이 문제가 있다. 집중이 안 되고 기억력 감퇴되고 있고 머리가 멍하고 처리 속도가 느립니다. 주의 기억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우울감, 무기력, 불안 증가, 의욕 저하, 정서와 행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므로써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신체인데 신체는 만성 피로, 두통, 수면질 저하, 어지럼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은 자꾸 미루고 여러분 자꾸 뭐 일하면 자꾸 뭐 미루시는 분 있죠. 아, 다이어트? 뭐 내일부터 해. 뭐 이런 분들. 공부 내일부터. 네. 아, 바쁜데 뭐 내일부터 하자. 이런 분들. 집중 지속 어려움. 네. 뭔 일 계속 하시다가 일단 담배 피고 하자. 네. 이러신 분들. 충동성, 무기력. 전부 기초율동이 저하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초율동이라는 것은 뇌 건강의 출발점이자 핵심 지표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뇌파 측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거. 나이에 맞는 기초율동이 잘 나오냐. 네. 이거 먼저 보는 겁니다. 이게 안 나온다. 예. 일반 성인인데 90, 11이 안 나온다. 예. 나와야 하고 두 번째 90, 11이 나오더라도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높아야 한다. 3. 알파파의 세기는 3에서 8 정도가 안정적이다. 네 번째, 뭐죠? 좌측 알파파와 우측 알파파가 일치해야 한다. 요게 이제 기초율동 잡는 겁니다. 네. 당연히 세타파는 4에서 7이거든요. 네. 세타파가 높아버리면 90, 11이 아닌 거죠. 그러면 세타파가 높으면 뭐다? 뇌 전체 시스템 기반이 무너졌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뇌 전체 시스템이 무너진 분들이 얼마 정도냐면 우리 대한민국 65세 이상이 1,000만 명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1,000만 명인데 이 1,000만 명 중에 치매가 105만,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가 몇만? 400만. 딱 두 개. 치매하고 경도 인지장애만 해도 505만 명이 현재
뇌 전체 시스템 기반이 무너졌다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치매나 경도 인지 장애가 이게 발병을 한 50대 중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15년에서 20년부터 쭉 이렇게 하다가 잘 모르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뚝 떨어지게 됩니다. 한순간에. 이때까지 그냥 뭐 기억력 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야, 다 나이 들면 그런 거야.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 확 떨어지는 게 요 경도인 장애 이제 일로 가고 치매로 가는 건데 여기서부터 저희가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 미병 상태. 예. 하지만 그러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러지 않은 결과가 현재 1,000만 명 중에 고령화 노인 인구 1,000만 명 중에 505만 명이 인지장애에 걸렸다. 그러면 50세부터 65세까지의 또 1,000만 명인데 이분들은 이 결과를 앞에 분명히 보고 있는데 훈련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니, 관심을 가질 거냐 안 가질 거냐 이거죠. 네, 이렇게 내 뇌를 볼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극 권해야죠.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2D 스펙트럼 기초율동 잡는 거. 자, A와 B가 있습니다. A는 몇 헤르츠입니까? 90, 11. 네, 요 지점이죠. 네, 요 지점. 그래서 10Hz 건강하십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분도 10Hz. 그다음에 어, 여기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이 세타파 구간이고 알파파가 더 여기가 높죠. 그래서 인정 되는 겁니다. 코헤런스 보겠습니다. 코헤런스. 코헤런스는 자뇌 우뇌의 그 협응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이분은 이제 현재 10Hz죠. 예, 이게 10Hz입니다. 10Hz일 때 10Hz일 때 쭉 올라가 보니까 여기에 있죠. 여기 쭉 해서 쭉 보니까 0.6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이 잘 되냐 했을 때 0.7 이상 돼야 한다. 0.6 이하는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7 이상. 점점 7 보통, 8 좋다, 0.9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코헤런스 보겠습니다. 뇌 부위 간의 연결성과 협력 상태를 의미합니다. 뇌의 여러 영역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동시에 협력하느냐. 높다라고 하면은 소통이 잘 된다. 낮다 하면은 뇌 연결이 약하다. 정보 전달이 비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0.7 이상, 낮다 0.6 이하. 네.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 이 코어런스가 좋으면 집중이 오래 유지되고 오래. 학습 능력, 기억력 향상되고 감정이 안정되고 판단력, 실행력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흔들림이 적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 오케스트라 아시죠? 오케스트라에서 악기가 따로 노는 상태가 됩니다. 너무 낮은 코헤런스, 이거는 연결 부족, 뇌끼리 협력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저하돼 있고 기억력 감퇴, 산만한 ADD, ADHD 형태고 학습 효율이 저하되고 사고력이 단편적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 율동은 좋으나 코헤런스가 약할 경우 10Hz, 11Hz 나왔는데 코헤런스는 뭐 0.4예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되겠죠. 10Hz 나왔습니다. 그렇죠? 나왔는데 코헤런스 그래프가 0.6이에요. 뭐 이분은 좀 그래 좀 좋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이 코헤런스 그래프가 이 정도까지만 갔다 갑시다. 그러면 10Hz의 코헤런스 값은 0.35밖에 안 되는 거죠.
0.7 이상이어야 하는데, 네. 그럴 경우 어떤 상태냐? 기초율동은 좋아요. 기본 엔진은 좋은데, 코헤런스가 약하다? 네. 뇌 연결이 약하다. 즉, 집중은 되는데 지속성이 안 됩니다. 순간 집중력은 있으나 금방 흐트러집니다. 이런 분들, 시작은 잘 하는데 끝까지 못 가는 느낌.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잘 쓰죠. 머리는 좋은데, 애가 왜 성과가 안 나올까? 코헤런스 때문에 있습니다. 코헤런스. 이해력은 있는데, 왜 실행이 안 될까? 왜 결과 연결이 안 될까? 저 사람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결과가 왜 안 나올까? 예. 아는데 못하는 상태. 이런 분들은 코헤런스에 문제가 있다. 코헤런스. 네. 단편적인 기억은 있으나, 응용이나 통합이 좀 약하고, 공부에도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거나,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화내면 안 되는 걸 아는데 화가 난다. 걱정 안 해도 될 일 같고 계속 불안해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코히어런스, 연결이 문제인 거구나. 연결.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어떤 연결이냐 하면은 전두엽과 변연계, 좌뇌, 우뇌, 기억과 실행. 이 연결이 끊어지면, 네. 잠재력은 높은데 연결이 덜 돼 있다. 뇌는 좋은데 약간 미완성. 괜찮은 사람인데 왜 저런 걸 끝까지 못할까? 능력은 있는데 왜 결과가 없지? 말로는 이해되는데 행동이 안 이어진다. 평소엔 괜찮은데 특정 상황에서 욱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 일만 하는 사람들, 가족에 소홀한 분들, 취미에 몰입해서 낚시, 도박, 뭐, 뭐 이런 거에 완전 몰입하신 분들, 그리고 책임 회피하시는 분들, 알겠어를 반복, 다음엔 안 그럴게 계속 하시면서도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코헤런스 정보 연결성에 문제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훈련하면, 네, 호흡 훈련만 해도 여러분 스피릿즈가, 코헤런스 스피릿즈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7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예. 호흡 훈련하시고 내이완 이렇게 잘 하시면 엄청 올라갑니다. 호흡 훈련하고 스피릿즈 리듬도 뉴로하모니 훈련했을 거거든요.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서 4까지 올라가죠.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3 아닙니까? 3. 그죠? 예? 4까지 올라가고 코헤런스도 9까지. 예. 뇌파 훈련하면 9까지 올라갑니다. 네. 아까 저기 여기였었죠. 근데 호흡 훈련하고 나니까 8까지 올라가고 뉴로하모니 훈련 딱 하니까 9까지 올라가면서 실행 능력 좋아지고 좌우 연결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코헤런스가 낮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사람이 아니라 연결이 덜 된 사람이다. 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연결이 좀, 네, 가능성이 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네. 이런 분들이 훈련하면 제일 빨리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뉴로하모니 훈련하면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연결시키고 이해하고 실행하고 감정 조절 안정되고 지속력 증가하고 책임감 일관성이 상승하고 완전히 다른 삶, 완전히 다른 관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 후에 뇌파를 보면은, 네, 기초율동이 아까 보신 것처럼 뚜렷해지고 높아지고 델타 세타바가 없어지고 고베타 없어지고, 네, 훈련 모드에 따라 특정 주파수 뇌파가 강해지고 그러면서 다른 우리 세계 뇌파, 안정, 주의, 집중 뇌파도 좋아지게 됩니다. 네. 제일 처음에 할 때 뭐 심하게 출렁일 수도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고 완만해지고
뇌가 균형을 잡기 시작합니다. 네. 밴드별 비율 보기 보겠습니다. 네. 밴드별 비율 보기. 네. 읽어보겠습니다. 밴드별 비율은 절대색이나 상대색이 모두 같은 값을 보여주는데 세타 대 SMR, 세타 대 저베타 요 두 개입니다. 예. 요 위에 두 개가 세타파를 봅니다. 세타파 기준으로 세타 대 SMR, 세타 대 저베타. 주로 인지 쪽입니다. 인지. 그 다음 알파 대 세타, 알파 대 저베타, 알파 대 세타, 알파 대 저베타 봐서 지금 거의 정서, 뇌의 안정도, 네,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세타 대 SMR은 여기 세타 대 SMR은 주의 각성 정도를 보여줍니다. 3 이하면 정상, 그 이상이면 주의 산만 경향입니다. 4 이상이면 주의 산만. 예, 자폐의 경우 5 이상이 많습니다. 세타 저베타 두 번째입니다. 세타 저베타 활성 정도는 활성 정도입니다. 여기가 각성, 주의, 여기는 활성. 옛날에 BQ 써보셨던 분들은 BQ1 써보셨던 분들은 뭐 주의지수, 활성지수 뭐 이런 얘기 하셨을 건데 요겁니다. 네. 세타 데시멀 비를 보면은 역시 3 이상이면 주의 산만이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야 하느냐? 3 이하로 나와야 합니다. 3 이하. 당연히 세타파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 세타파는 낮을수록 좋다. 세타파가 높을수록 나쁘다. 그래서 3 대 1, 2 대 1 하면 좋다. 근데 여기가 4 대 1, 5 대 1 가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나쁘냐? 주의가 나쁘고 활성이 안 된다는 거죠. 알파파 보겠습니다. 알파 대 세타 비율은 뇌의 피로도, 휴식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지관계가 깊다. 네. 휴식. 휴식이 안 되면 여기가 좋을 수가 없죠. 수치가 작을수록 피로도가 높다. 네. 1.0 이상이면 좋다. 최소 0.8 이상이어야 한다. 0.6 이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0.8 이상. 왜? 알파파니까 알파파가 좋아야죠. 알파파는 올라갈수록 세타파보다 높아야죠.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그 다음 알파 대 저베타. 여기도 안정도 휴식입니다. 예. 예. 그것도 인지와 관계가 있는데 수치가 클수록 안정도가 높다. 1점 이상은 돼야 한다. 1.2.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인지, 정서. 그러니까 3 이하 보시면 되고 0.8, 1.2에서 이상이어야 한다. 네. 세타 대 SMR, 세타 대 저베타. 몇 대면? 3 대 1 이하. 네. 다음 알파 대 세타. 알파 대 저베타는 얼마? 0.8 이상. 뭐 1.1이라고 한다. 1.0 이상. 예.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인지, 예. 두 줄. 해서, 잠시 음소거 했습니다. 주의하고, 각성. 그 다음에 알파 대 세타, 알파 대 저베타는 안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이분의
각성 정도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채팅창에다가 쓰십시오. 1번. 좋다, 나쁘다. 2번. 좋다, 나쁘다. 3번, 4번.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너무 쉽죠? 예. 3대 1 이하가 기준이에요. 근데 5, 3.8, 5.5, 5.9에서 이 사람은 주의 각성, 활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주의 산만. 그쵸? 멍하고. 근데 여기 너무 낮아요. 0.8. 여기 1.0 이상인데 여기는 좋고 여기는 오케이고 여기는 나빠요. 그러면 나쁜 겁니다. 네. 나쁘다. 안 좋은 거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뇌도 안정이 안 되고 주의 각성도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4번도 안정이, 그쵸? 네. 3번은 안정이 안 되고 4번은 안정이 된 걸로 나오지만 안 좋은 걸 딱 두 개를 묶어서 종합적 평가로는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하셔야 합니다. 밴드별 비율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상태냐? 네. 이분, 네. 이분은 어떤 상태냐? 예,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속은 상당히 힘든 뇌 상태입니다. 우리가 상담할 때, 괜찮아.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믿으면 안 됩니다. 멍하고 집중 어렵고 피로하고 감정 흔들리고 있고 말을 해도 집중이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야, 집중 좀 해. 같은 말 계속 반복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또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 게을러. 예. 근데 이 사람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태. 못하는 상태입니다.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업무를 맡기거나 출장을 해도 업무 성과는 나올 수가 없다. 또한 이런 분과 사귀어도 남녀 간에 힘들다. 네 번째, 대칭성 복입니다. 네. 우리 이제 뉴로스펙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네. 대칭성, 예,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이 좌뇌 쪽이고 이쪽이 우뇌 쪽입니다. 네. 좌측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 겁니다. 예, 좌측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좌뇌가 강하다는 겁니까? 우뇌가 강하다는 겁니까? 예, 채팅창에 한번 써주십시오. 좌뇌하고 물음표? 네. 좌뇌가 마이너스입니다. 네. 좌뇌는 마이너스고 우뇌는 플러스인 거죠. 그러면은 좌뇌가 강합니까? 우뇌가 강합니까? 이거죠. 네. 그래서 우뇌가 좀 강하다. 네. 마이너스잖아요. 네. 마이너스라고 여기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 가 있다 하면은 이 사람이 우뇌가 살짝 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여기 20%입니다. 20%. 20%돼 있죠? 20% 이상 세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20% 이상. 예. 어떤 문제가 생기냐? 너무 좌측이거나 너무 우측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20. 근데 이분은 지금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세타파에서 좌측이 마이너스, 알파파에서 좌측, SMR파에서 좌측,
저베타 좌측, 하이베타 좌측. 이럴 때 어떤 증상이 생기거나 어떤 성격이거나 뭐 이런 거를 전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뉴로스펙 하나 갖고도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세타파가 좌측이 약해요. 우측이 강하고. 그럼 인지 능력이 좌측이 약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성, 좌측, 그러니까 좌뇌의 역할과 기능, 우뇌의 역할과 기능을 알면 요, 요 좌뇌 역할과 기능과 요 각 뇌파, 뇌파가 몇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1, 2, 3, 4, 5, 6개만, 6개의 뇌파만 공부하면 이거 다 전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내가 공부하기 싫다. 아, 나 뭐 여기까지 공부해야냐면 AI에다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AI에다가 이걸 캡처해가지고 딱 그냥 캡처해가지고 어떤 사람이야 물어보면 다 얘기를 해주죠. 그런 노력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고객분들에게 아, 지금 세타파가 어떤 인지라든가 어떤 각성 뭐 이런 걸 나타내고 그런데 좌측이 약하시면 좌측의 이성 논리 분석 판단 이런 능력들이 좀 떨어지게 되는 네. 그러면 그다음에 알파파 좌측이 우측이 좀 강할 경우에 감정이 또 이거 저기 브레인맵에서 나오고 우리 BQ2에서도 그렇죠? 이게 정서 부분이고 이게 행동 부분이고 그렇죠?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고 델타가 예, 육체적 스트레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여러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20% 넘어가면 안 된다. 한쪽으로. 이 정도면 뭐 괜찮다. 네. 이거 똑같이 네. 이 대칭성 보기하고요. 브레인맵은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숫자로. 네. 절대세기 줄은 보죠. 네. 똑같습니다. 대칭성 그래프를 보는 것 같이 20% 넘어가면 자원의 균형이 깨진 것으로 보인다. 하셨죠? 네. 그래서 절대세기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음, 요게 코입니다. 노란색이 코예요. 좌측이 여기 좀 색깔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 세타파 보시면 삐쪽하게 나온 게 코. 좌측이 좌뇌, 우측이 우뇌. 그 밑에 이제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 좌뇌가 우세하다. 예, 전부 좌뇌가 우세하다면 좌뇌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숫자, 뭐 계산 쪽이거든요. 계속 생각합니다. 쉬지를 않아요. 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생각이 멈추질 못합니다. 네. 이쪽 좌측으로 우세하면 공감보다는 판단하고요. 이해하다는 분석입니다. 이해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해 안 하고 따지는 듯이 말합니다. 근데 본인은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죠. 나는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넌 왜 화를 내냐? 네,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요. 그렇게 했던 대로 안 되면 못 참습니다. 아, 막 화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예. 통제 성향이고 작은 것도 신경 쓰고 기준이 높고 완벽주의, 예민하게 됩니다. 공격적이고 비판적 반응이 나오고 말이 날카롭고 근데 이거를 본인은 논리적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공격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하죠. 대화가 힘들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지적만 해. 감정이 안 통한다. 남자. 예. 이분이죠. 20%. 좌뇌형은 나는 맞다고 생각해. 이게 맞는 거야.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난 너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 해결되는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는데 상대방은 내 편이 아닌 것 같다. 지적만 한다. 아유, 안 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좌측이 강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뇌가 우세한 경우, 예, 이제 또 우측이 또 강해요. 네, 그러면은 감정, 기분, 느낌, 모든 판단이 아, 이거야, 이거. 아, 이거야, 이거 돼. 그거 어떻게 되는 건데? 야, 느낌이 그래.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전부 우뇌형입니다. 좋을 때는 매우 좋은데 안 좋을 때는 급격히 또 안 좋아지는 분. 감정 롤러코스터. 예, 주변에 이런 분들 있습니까? 계획은 약하고 지속력은 부족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안 되네. 이런 분들. 아, 우뇌. 회피합니다. 도망가고 스트레스 상황 도망가고 불편한 대화 안 하려고 합니다. 시간 관리 어렵고 계획성 부족하고 예, 하시는 얘기 기분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고 책임감이 부족해 보이고 대화가 감정적으로 흐르게 되고 현실적인 얘기가 안 통합니다. 감정이 먼저 올라온다. 머리로 정리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입니다. 네. 팁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나만을 사랑해주는 뇌파는 어떤 뇌파일까? 나만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뇌파. 이런 뇌파를 만나야 합니다. 안정되고 공감할 수 있고 집중하고 연결이 잘 됐네. 안정이 알파파입니다. 안정이 알파파. 공감은요. 우리 명상 상태 나오거든요. 명상 세타 알파파. 집중은요. 저 베타. 연결은요. 코히어런스. 네. 사랑의 기본 바탕.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알파파가 3에서 8 정도 세기라고 했고 예, 주파수는 9, 10, 11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운의 균형이 맞아야 하고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높은 경우 이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상대와 있을 때 안정이 됩니다. 긴장 없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당연히 알파파가 딱 떨어지면 기초율동이 떨어지면 수준이 안 되고 이게 3, 8 세기가 안 되고 막 1, 2 알파파가 약하면 안정이 안 되고 긴장, 불안 상태니까 예민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겠죠. 근데 요 8을 뛰어넘어서 11, 12면 사람이 너무 또 알파파가 강하니까 멍하고 있고. 그래서 나만을 사랑해주는 뇌파 첫 번째 알파파. 예, SMR 저베타. 집중, 그다음에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력,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지키는 힘의 뇌파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그다음 책임감, 저베타에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면 쉽게 흔들리고 외도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 네, 주의. 그러니까 주의 점수, 주의가 너무 낮다. 좋다. 너무 과하다. SMR. 예, 이렇게 이제 주의력이 사회관계 보거든요. 주의력이 너무 약하다. 한 사람만. 근데 이게 너무 고집스러운 거죠. 한 놈만 팬다. 예, 주의력 정상인 분이 있고 주의력이 너무 과다. 이런 분들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예. 결정력 예, 부재 다 좋아. 예. 뭐 다단계 한 20개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코히어런스 연결성 가장 중요합니다. 예, 핵심. 감정과 행동이 연결되고 말과 실천이 일치되고 이게 낮으면 코히런스가 연결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예, 말은 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오는 분들. 세타파. 예, 감정 세타 알파라고 합니다. 여기 알파를 내야겠네요. 네. 따뜻함, 정서적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세타파가 이게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나쁘게 얘기하면은 예, 인지 저하 이런 분도 있지만 긍정적 측면에서는 이게 우리 명상할 때 세타파가 나오거든요.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사랑의 상태는 알파파가 강하고 세타가 적절하게 나오고 SMR 저베타가 안정적이면서 코헤런스가 높은 경우 이상적인 뇌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네, 기본 상태가 안정, 연결, 균형인데 이게 안 되면 불안정, 분리, 불균형이 됩니다. 알파파가 안정된 상태가 나와야만 편안하고 함께 있으면 안정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 예민하고 짜증스럽고 긴장되는 경우가 있고 세타파가 이제 공감, 예, 감정 교류 깊이가 되는데 무심하거나 극단적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SMR 저베타가 잘 나오시는 분들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관계가 유지되는데 이게 부족하거나 너무 과한 분들은 쉽게 흔들리거나 지속력이 부족하게 된다. 코헤런스가 연결성이 좋은 분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서 신뢰성이 생기고 그런데 이 코헤런스가 부족한 분들은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다. 자운의 균형이 맞는 분들은 이성과 감정이 균형이 돼서 뭐 이해, 공감, 존중이 다 되고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이런 분이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한다. 뭐 이게 전부 부부 싸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적하고 도망가고 감정 폭발하고 차갑고 과격하고 전부 자운의 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재밌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 절대세기 상대세기 나오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세기는 그 개인 개별 뇌파의 세기를 얘기하고 상대세기는 상대적인 세기를 얘기합니다. 백분지, 8, 여기서 알파파를 구한다면 백분지분의 몇 프로가 알파파를 차지하냐? 29.97%다. 퍼센트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파이 그래프, 이게 파이 그래프고 이게 막대 그래프.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절대세기로 볼 든가 상대세기로 보는 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폐한 소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개한 뇌파하고 개한 뇌파하고 폐한 뇌파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폐한과 개한이 나오는데 딱 알파파만 차이가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알파파만 강해지고 눈을 뜨면 알파파만 약해집니다. 네. 그래서 요거 확인해 보시고 다른 것도 델타, 세타, 뭐 베타파는 전부 약해지고 강해지고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BQ1에서는 BQ1에서는 이제 소실률이라는 걸로 나왔었죠. 네, 오늘은 시간상 뉴로스펙이 없는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개한 폐한을 본다 했을 때 여러분께서는 그냥 요 정도 알파파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시간 될 때 요 소실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포인트는 이게 이제 BQ2입니다. 네, BQ2인데 뇌파 유형 저희가 볼 수 있었고 기초율동 여러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10Hz죠. 그렇죠? 10 딱 나오고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1.6, 2.05, 2.54인데 그다음에 이 세기, 그다음에 코헤런스, 수면 상태, 네. 그다음에 인지, 밴드별 비율에서 뭐였죠? 세타 대 SMR, 세타 대 저베타 보면서 인지 상태 우리가 봤습니다. 각성주의, 정서, 알파파를 보는 거죠. 네, 알파파, 행동, 저베타, 스트레스, 신체, 델타, 정신, 고베타, 그쵸? 주의, 아까 말씀드린 델타, 세타, 정서 부분에서 또 알파파, 알파파 대 세타, 알파파 대 저베타 이렇게 보면 되시고, 네. 인지하고 주의 볼 때, 네. 뭘 보면 됩니까? 세타 대 SMR. 그렇죠? 세타 대 저베타. 같이 보시면서 인지, 주의 보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스트레스 말씀드렸죠. 신체는 델타파, 정신은 고베타파.
주짓수 했고 좌우내 균형, 좌측내 우측내 해서 대칭성 보기라든가 브레인맵, 여기서 이제 대칭성 보기가 없죠. 브레인맵, 네, 보시면서 좌우가 어떻게 다른가, 좌우 연결, 여기서 코헤런스 나오지만 여기 BQ에는 또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죠. 상관성, 네, 자기조절. 자기조절은 저희 트레이닝 프로토콜에서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스펙하고, 뉴로스펙하고 BQ2를 딱 같이 보면서 여기 뉴로스펙에서 내가 BQ2를 어떻게까지 볼 수가 있는가. BQ2에서 BQ2에서는 뉴로스펙에 없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그 예전에 의료사고로 5살 아이인데 병원 측에서 뇌사로 판정을 받은 아이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제 뇌사 살 가능성이 0%라고 해서 부모에게 이야기했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뇌파를 찍어보면 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뇌파를 찍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뇌사가 아니다. 뇌사는 0. 네, 아예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근데 지금 보시면 보이십니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뇌파가 움직입니다. 여기 초거든요. 116, 117, 118이 초입니다. 초. 1초에 몇 번 뛰는지가 나오죠. 볼까요? 116에서 117을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살짝 해서 한 세 번, 3헤르츠 정도가 나오게 되고, 여기는 한 번, 두 번 너무 약하고, 세 번, 네 번, 네 번 반? 4헤르츠 정도? 4점 반 정도가 막 조금 막 뛰고 있는 겁니다. 헤르츠죠. 주파수. 그러니까 3에서 4헤르츠 정도. 여기 112초에서 113초 볼까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살짝 반, 네 번 반. 그러니까 델타파 상황이죠. 델타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죽진 않았다. 뇌사는 아니고 델타파 상황인데 이렇게 진폭이 여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이렇게 해서 네 번 반, 다섯 번 해서 그 델타와 세타의 중간이다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귀에다 기본 훈련만 했죠.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계속 소리를 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자 해서 2달 정도, 6달 했습니다. 6달. 예, 이렇게 나오죠. 깊은 바다에 빠져 있는 듯한 아주 파란색인데 간혹 이제 우측 뇌에서 살짝 뜨는 게 보면서 일단은 뇌사는 아니다. 그래서 어, 정상적인 아이가 될 거다는 것은 이제 그렇고요. 깨어날 수는 있겠다. 가능성이 있겠다. 일단 뇌사는 아니고 깨어날 수도 있겠다. 해서 해보자 했습니다. 6개월 지나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 뇌파가 요 이게 이걸 원시 뇌파라고 합니다. 이게 예, 뇌파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깊은 바다에 있는 이 상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차이점이 확 느껴지시죠? 그렇죠? 네. 뭔가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요 원시네파와 요 원시네파의 차이. 예,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예, 뇌가 뛰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포와 세포에 신경 전달 물질이 교환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진폭이 그 신경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왔다 갔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지면서 이렇게 전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이런 뇌파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피부도 맑아지고 키도 크면서 아, 이게 이제 몇 회째냐?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6회째. 그쵸? 약하지만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 하나, 둘, 118, 115.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퀼츠로 바뀐 겁니다. 6퀼츠. 그 전에는 4, 3에서 4퀼츠에서 6개월 만에 6퀼츠로 바뀌면서 아, 그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깨어날 수 있겠다 하니까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포옹하고 울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려고 했지만 아,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헤르츠가 8번 뛰기 시작하면 눈 뜬다. 8헤르츠가 딱 나오면은 눈을 딱 뜰 것이다. 아, 네. 해서 더 해보자. 그렇게 해서 아, 그 아이가 눈을 떴죠. 네. 1년 만에 눈을 떴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셨고 공항에서 아, 정말 제 인생의 멋진 하나의 그 영화 같은 추억이 됐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고, 네. 뇌파를 보는 게 예, 뇌파를 이렇게 보는 게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뇌파 그래프는 아이고, 예, 이 뇌파 그래프는 이 원시뇌파라고 합니다. 원시뇌파. 예. BQ2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의 이 원시뇌파가 아주 그냥 날 것이거든요. 아날로그. 이거를 딱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뇌가 이렇게 뛰고 있구나. 이게 나의 리듬이구나를 보게 됩니다. 지문이죠. 뇌의 지문. 그래서 BQ2에 없는 뉴로스펙에만 있는 이 원시뇌파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팍팍팍팍 뛰는 거, 막 이렇게 딱딱딱딱 뛰는 걸 보면은 뇌가 아, 살아있구나. 좀 부족하구나를 아주 직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뉴로스펙의 그 장점은 실시간으로 계속 뭐 3분, 5분, 10분, 뭐 30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원시뇌파, 네, 원시뇌파가 어, 생 목소리 볼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BQ에서 보는 것은 알파, 베타 이렇게 수학적 뿌리의 변환이라고 해서 수학으로 분해해서 보기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원시뇌파는 가공하지 않은 실시간의 정직함입니다. 예. 그래서 고유한 나의 뇌의 지문을 볼 수 있는 것이 뉴로스펙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챗봇은 네, 챗GPT 요걸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고 모든 자료를 여기다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분석이 좀 어렵거나 하신 분들은 캡처해서 여기다 넣어버리십시오. 예, 캡처해서 넣고 어, 패한 랩하고 2D 스펙트럼을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2D 스펙트럼, 패한 랩파.
그 2D 스펙트럼 그래프를 딱 넣고 패한 랩하고 뭐 남성, 여성이고 이렇게 선별하고 그다음에 몇 년생이고 오후에 측정했는지 오전에 측정했는지 해서 1, 2, 3, 4. 요 네 가지 요소를 써주고 그러니까 이거 넣고 글씨로 패안이고 남자분이고 몇 년생이고 오후 몇 시에 측정했어 이렇게 넣으면 어느 정도 잘 분석을 해줍니다. 제가 그 챗봇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예, 단점? 예, 믿음이죠. 예. 네, 여러분들이 뇌파를 볼 줄 알아야만 이 챗봇에서 나온 정보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거 챗봇에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 얘가 틀렸구나. 야, 이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 아, 이거 맞네. 하면서 요 챗 GPT가 알려준 정보들을 갖고 이 상담이나 분석에 더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챗 GPT에서 나온 내용을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있냐 없냐 요거입니다. 뭐 분석 기준 표도 이제 제가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다 넣었으니까 네, 일단 해보시고요. 분석 기준 표를 제가 갖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은 제가 카톡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인데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서울대 네파, 네, 서울대 영재 네파하고 양궁 금메달 네파하고 골프 1등 네파, KLPG 1등 네파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어, 유튜브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로 업로드를 하고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에게 드릴 테니까요. 이걸 좀 보고 싶다. 네, 1등 네파 보고 싶다는 분들은 저한테 카톡 주십시오. 저희 뭐 단톡방도 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안 들어오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밴드도 가입하신 분도 있고 안 가입하신 분도 있어서 거기다 올려도 또 못 보실 분도 있어서 딱 보고 싶은 분들은 카톡이나 문자를 주십시오. 네, 그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010 4674 네, 7496으로 이렇게 010 4674 7496 네, 여기다가 이제 문자나 카톡 주시면 제가 오늘 이 자료하고 요 영상 링크하고 요 영상 자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예, 토요일인데 놀러 가지도 못하시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전무님. 네, 마치겠습니다.